네, 안녕하세요. 롤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그동안 굉장히 짱짱했는데 얘 혼자 바이오, 지 혼자 바이오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드디어 셀트리온이 한번 좀 무너졌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배경이랑 현재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 총합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서 보세요. 자,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하락한 이유, 오늘 이렇게 급락을 보였잖아요. 급락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요런 개념이죠. 그동안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와, 얘는 61선도 이탈 안 하고 급락도 안 나오고 얘는 바이오가 아닌 것 같다. 지금 너무 짱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근데 오늘 악성 루머가 같이 나오고 그동안 안 밀린 거를 한 번에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밀렸어요. 그래도 6% 정도면은 양호한 편이죠. 근데 요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메모장을 하나 띄워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나 바이오 아니야. 이걸로 일단은 첫 번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혼자 바이오 아닌 척하고 잘 버텼다. 그동안. 그쵸? 그러니까 약간 키 맞추기 정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도 요런 그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관 투자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죠. 근데 사실 요거는 셀트리온은 다른 기업들이랑 다르게 실적이 확실한 기업이죠. 확실히 좋아지는 기업이고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 이게 좀 다른 거죠. 다른 신약 기업들은 지금 현재 수익,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HLB도 그렇고 메지온도 그렇고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있죠. 시총상위 종목들, 신라젠도 그렇고 이 종목들은 신약을 개발해서 임상 성공을 해서 얘네를 팔아야 판매가 돼야, 판매 허가까지 나오고 심지어 잘 팔리는 것까지 확인돼야 되는 거잖아요. 셀트리온은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잖아요. 요게 좀 다른 점이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밀린 거에 대해서 안 밀릴 게 밀렸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걔네랑은 다르게, 다른 걔네라고 하면 안 되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기업이고 이미 출시돼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돈을 버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덜 밀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총에 있는 거예요. 시총 5위 안에 있는 코스피 거래소에서 5위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다. 개념이 좀 다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런 부분이 핑계 대가지고 같이 이렇게 밀어내리면서 이 부분이 좀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오탄 양해해주세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여기랑 이제 먼디파마가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허셉틴 쪽,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허주마가 노리고 있잖아요, 시장을. 근데 여기서 프랑스랑 스페인 이 부분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이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등등등 약간 동유럽 중심, 동유럽 계열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쪽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데 쪽 유럽인데, 유럽도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허셉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쪽 같은 경우는 이미 영국, 독일 제일 큰 시장이죠. 영국, 독일 이미 출시돼 있어요 여기. 그리고 겹치는 쪽으로는 아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쪽들, 이런 데는 좀 겹칠 수 있을 것 같고, 네덜란드 여기가 또 큰 시장이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아일랜드 이런 쪽으로 진출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라고 해서 다 같은 유럽이 아니잖아요. 유럽에서도 똑같이 여기에 프레스티지 바이오랑 이제 셀트리온이랑 동시에 해서 경쟁한다 해서 시장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 넘기는 거 아니냐. 아니죠.
이건 아니죠. 자, 유럽 중에서도 말씀드린 뭐 요런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뭐 등등 몇몇 국가들 교집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있고 여기 셀트리온이 있는데 영국, 독일, 뭐 스페인도 좀 크고 그 네덜란드 뭐 이런 시장이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셀트리온 큰 시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얘는 정작 영국, 독일 이런 데는 없죠. 그래 프랑스나 뭐 스페인 같은 데 좀 크다고 쳐도 이런 데가 없죠. 영국, 독일 이런 데가 없죠. 네덜란드 이런 데 없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시장을 넘기려고 했다 뭐 이런 루머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루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허주마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쫙 읽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루머가 들어오면서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루머가 들어오면서 이제 밀어내리고 여기에 공매도 세력도 뭐 이럴 때 핑계대기 좋잖아요.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는 핑계대고 들어오니까 좋은데 한 방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여기 아래쪽에서 이만큼 18만원 중반대에서 이미 19만원 초반까지는 이미 반등이 나왔죠. 하루 만에. 그래서 제가 아까 시황방송 할 때 매지온 움직임을 하루 만에 그냥 압축해 놓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매지온이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저 이런 상황이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만큼 밀렸는데 한 요 정도 반등 나온 거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매지온은 조금 더 반등이 세게 잘 나왔고 1차 목표치 10만원까지 이미 올라왔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셀트리온의 입장은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요 구간을 한 20만원 정도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목표치는 일단 20만원이고 바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맞고 밀렸다가 이렇게 얘처럼 횡보하다 가느냐 요 차이일 것 같아요. 요건 개인적인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내보내 드릴게요. 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얘네 3인방이 잘 나가고 있다. 잘해주고 있어요. 램시마는 이미 유럽에서 이미 오리지널 레미케이드 시장을 뛰어넘었어요. 57%. 정말 너무 안정적이죠. 얀센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 이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죠. 그래갖고 요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아니라고 그동안 말씀드렸죠. 2016년 4분기 뭐 해가지고 이제 미국 진출해서 이때 엄청나게 그 이슈가 됐었잖아요. FDA 통과하고 하면서.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가 합법인데 리베이트 장벽 돌파하기 어렵고 사보험 뭐 진입 실패. 사보험 진입 실패하는 요런 부분에서 점유율 확대해서 좀 어려워요. 그래갖고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에는 점유율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 4분기가 7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5,700만 달러 한 18.6% 정도 감소합니다. 미국 시장은 아니에요. 미국 시장까지 좋다? 노, 이건 아니에요. 램시만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에 램시마로 기대감을 엄청 갖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램시마를 여기에 리베이트를 한번 투자해가지고 갈 바에는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뭐 램시마 ICC나 뭐 다른 쪽을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트룩시마를 노리거나 이쪽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로시의 혈액암 치료제인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죠. 트룩시마. 이게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기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죠. 이미 유럽에서도 작년 4분기 뭐 작년 말 기준으로 점유율 36%입니다. 36%고 뭐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 올해는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2018년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작년 11월에 이제 FDA 뭐 품목 허가를 받고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올해 진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리툭산 시장이 4조 6천억 정도 돼요. 꽤 크죠. 4조 6천억 정도. 꽤 큰 시장 정도는 된다. 근데 시밀러 쪽으로 이제 트룩시마가 들어가면 뭐 그렇게 경쟁자라고 할 게 없어요. 거기다가 이게 램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가 판권을 갖고 있는데 화이자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뭐 글로벌 뭐 최고의 이제 제약사란 말이에요. 글로벌 최고의 빅파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꼭 셀트리온의 이 램시마가
엄청난 판매를 올려가지고 대박이 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급하지 않아. 여유 있어요. 양반인 거지. 근데 이 트룩시마랑 이제 허즈마 같은 테바가 판권을 갖고 있는데 이 테바 같은 경우는 급해요. 급하다. 얘네도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R&D 투자하고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성장이 좀 멈춘 단계 정도로 성장이 멈춰있는 단계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바는 이제 트룩시마가 진출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혈액암 치료 중에서 트리세녹스랑 벤데카 트린다 이쪽을 이미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채널이 있는 거죠.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입에 좀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베이트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좀 걱정이 역시나 될 수 있는데, 다행인 거는 램시마랑 다르게 자가면역질환이랑 다르게 요쪽 그 항암제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보험사 의약 처방 목록 진입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험 사보험 쪽도 양호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제 같은 리베이트 같은 경우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 항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감이 좀 있다. 미국 시장에서도. 유럽은 이미 잘 되고 있으니까. 유럽은 뭐 셀트리온에서 출시만 하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온 것 같아요. 유럽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이 신뢰성은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저거는 점유율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쪽으로 해서 뭐 테바에서도 신성장 동력으로 좀 발판을 삼아야 되고,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저거는 그래도 진출은 했으니까. 네,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유럽만큼은 아니어도 여기서도 이제 좀 방귀 좀 끼는 회사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계속 이미 올라가고 있으니까 유럽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세 번째 허주마 바이오시밀러 3대장 뭐 3인방이라고 하죠. 뭐 허주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방암이라고 위암 치료제 이쪽으로 허셉틴 쪽의 바이오시밀러인데, 이쪽도 뭐 테바가 뭐 미국은 갖고 있고, 이 허셉틴이 글로벌 시장에서 74억 3,500만 달러에, 이게 원이 아니에요. 달러예요. 달러니까 이게 8조 4,300억 시장 정도 돼요. 크죠. 그래서 블록버스터 항암제가 이제 허셉틴인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트룩시마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뭐 세 번째로 진출해서, 얘는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0%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유럽은 정말 셀트리온은 진출하면은 점유율을 기본적으로 확보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요거를 좀 보시면은 이제 1분기에 나왔던 뭐 실적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큰 기대감은 없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뭐 이쪽으로 램시마랑 이제 트룩시마 허주마가 지금 뭐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증감률 보시면 알겠죠. 이거는 증감률이 허주마가 높은 건 없던 게 생긴 거니까, 높은 거니까 요거는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허주마의 경쟁사들이 이제 마일란이라고도 하는데, 밀란 바이오콘의 이제 오기브리, 이게 제일 먼저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허까지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요 네 상품이 마쳤다. 셀트리온, 테바 이쪽 허주마 같은 경우도 18년 12월에 허가를 받고 바로 여기서 합의를 마쳤어요. 같은 달에 합의를 바로 마쳤어요.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도 온트루잔트를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요거는 합의가 조금 늦어서 지난달에 합의가 됐어요. 그래도 합의가 된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화이자, 이놈이 좀 장벽이 좀 클 수 있는데, 트라지메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3월에 받았고, 뭐 이미 특허 합의는 이미 해놓은 거죠. 자신감이 엄청나죠. 나 화이자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그 뒤에 암젠과 엘러간의 이제 카진티 같은 경우도 이제 특허 합의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언제 출시되느냐, 출시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 특허 합의된 순서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요쪽 그 밀란 바이콘 이쪽이 제일 먼저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셀트리온하고 이제 화이자가 같이 나오던지 셀트리온 먼저 나오고 화이자가 요 아마 같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특허 합의 순서대로 나온다면 한 번에 나올지 순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합의한 순서대로 나오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뭐 한 두 번째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화이자랑 같이 나오더라도 두 번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요런 정도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소식이 정확하게 들리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요 부분에서 트룩시마를 올해 출시하니까 허즈마 같은 경우는 뭐 내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허즈마는 이제 미국에는 내년, 올해는 이제 유럽, 그러면은 저쪽은 이제 유럽 시장에 집중을 하겠죠. 허즈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기대감을 뭐 모으고 있는 쪽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램시마 SC를 또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램시마 ST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이게 그 피하 주사 제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램시마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요 개념은 뭐 쉬우니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맥 주사 제형으로 나와서 이거는 그 병원에 가서 그 링거 같은 거 맞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2시간 동안 누워서 링거를 맞는다 생각하면 돼요. 병원 가서. 이러면은 쉽죠. 2시간 동안 영양제 맞는 것처럼 링거를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투여를 한다. 근데 SC 제형이라는 게 이게 피하 주사 제형을 뜻해요. 그래서 요 SC 같은 경우는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링거 형식이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그냥 집에서 갖고 와서 투여할 수 있는 간단한 뭐 시술이 되고 이제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 간단한 이제 투여 방식이 있고 10초 정도면은 뭐 되죠, 이런 거는.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게 레미케이드 오리지널도 뭐 못한 거를 지금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램시마 SC라고 해서 그래봤자 뭐 램시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라는 거를 뭐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존슨앤존슨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깔끔하죠. 존슨앤존슨이 실패한 거를 셀트리온이 해냈네. 이 정도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기술을 모으는 그 기대감을 모으고 있구나라는 거를 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쪽으로 해서 이제 TNF의 억제제 이쪽으로는 이제 1위가 이제 그 에브메 휴미라가 이제 압도적으로 1위고, 그 암젠의 엠브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요게 다 SC 제형이에요. 이게 휴미라에 지금 램시마 SC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이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연평균 한 4.2%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2025년에 182조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시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거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쪽 시장 큰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소화기 담력병이나 뭐 많이 듣던 크론병이나 아토피 피부 등등등등 뭐 다양하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렇게 엄청난 이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경쟁력이 얼만큼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이 레미케이드 이제 약품이 이제 인플릭시맙이고, 그 휴미라 같은 경우 아달리무맙인데, 요 그 레미케이드의 이제 인플릭시맙과 휴미라의 이제 아달리무맙의 효과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쪽이냐면은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이게 제일 큰 시장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다가 포커스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효과를 좀 보였는데 염증성 장질환 쪽에는 효과 없는 제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이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플라시보 환자군 대비해서 이제 플라시보 환자군 뭐 반응률이 7%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인플릭시맙 같은 경우,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는 50%의 이제 치료 효과, 엄청난 관해율을 보였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요거는 밑에 링크 하나 달아드릴게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 아달리무맙 같은 경우는 플라시보 환자군이 0%인데 이 아달리무맙은 24%였다 해서 뭐 산술적으로 그러면은 이거 그냥 2배 되는 거 아니야? 효과가 2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레미케이드의 효과가 좋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SC 제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레미케이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사제야. 이렇게 가서 링거를 꽂아야 돼. 싫은 거죠. 이게 편하잖아. 근데 램시마 SC가 이게 종맥 주사가 아닌 피하 주사 제형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휴미라에 도전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요런 이제 꼽히는 속내를 갖고는 있습니다. 셀트리온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봐야 되겠죠. 그거는 정말로 이 정도 해서 이 시장을 뺏어오고 그 정도 되는지는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판단할 일이겠죠. 그쪽 그 의학 전문가분들이 판단할 일이겠죠. 근데 뭐 요런 셀트리온 자체 이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뭐 사활을 걸고 있지 않느냐 요 정도로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EMA 승인 기대감이 있고 이제 뭐 연말 얘기하는데 내년에나 나오겠죠. 내년 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업에서 뭐 하반기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EMA 승인 정도가 나올 거고 판매허가 뭐 하고 하면은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 3상 이제 직행해가지고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고 그러면은 2020년 안에 마무리를 하고 목표가 2020년 안에 마무리해 2021년에 이제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6개월 정도 걸리겠죠.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판매 승인까지 성공적으로 이게 다 될 경우에 이거는 성공적으로 다 될 경우입니다. 임상 성공하고 다 될 경우에는 아마 2022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 3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반년에서 1년 사이 남지 않았느냐. 내년 상반기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죠. 셀트리온에서.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결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뭐 케미컬 계량 시작 쪽으로 이제 뭐 테믹식스 같은 경우 에이즈 치료제 같은 경우도 FDA 허가 나와가지고 국제 조달 기관에 장기 공급 뭐 대상자로 선정됐다. 뭐 이런 뭐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서정진 회장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밋빛 미래 얘기하잖아요. 2030년까지 40조를 투자하겠다. 그래갖고 영업이익만큼은 글로벌 1위 제약사 화이자를 따라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포부는 좋아요. 포부는. 그리고 포부만 밝힌 게 아니고 40조를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재투자를 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서 이제 아예 딱 자리를 잡아버리겠다라는 요런 뭐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이나 뭐 SK나 이런 쪽 대기업 쪽에서 뭐 M&A를 통해서 아예 좋은 기술력 갖고 있는 쪽에서 M&A를 통해 갖고 투자를 빵빵 터트리는 게 아닌 이상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뭐 삼성이나 LG나 뭐 LG 같은 경우는 없지 않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LG화학이 LG 그 생명과학 뭐 먹은 거죠. 그래서 뭐 LG, 삼성, SK도 뭐 SK 바이오팜 뭐 지금 계속 뭐 상장 한 해 만에 이러고 있고 바이오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SK도. 그러니까 삼성, LG, SK 이런 대기업들에서 M&A 좀 강력한 M&A를 통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던가 기술력 있는 기업을 인수하던지 해서 투자를 좀 하던가 아니면 그거 아니면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나머지 기업들은 신약 기업들은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셀트리온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꿈을 꾸면서 이제 뭐 헬릭스미스, 신라젠, 뭐 HLB 등등 꿈을 꾸는 기업들이잖아요. 이거는 셀트리온은 이제 꿈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 된 기업이에요. 우리가 2002년도에 뭐 16강 뭐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4강까지 갔잖아요. 진짜 꿈은 이루어진다였잖아요. 셀트리온도 이 정도면은 꿈을 꾸던 게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영업이익이 제일 높은 제약사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 셀트리온 이제는. 기존에는 꿈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총이 저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제 스토리는 좀 말씀드린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밀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인정은 해야 돼요. 그동안 안 밀렸으니까 안 밀린 거에 대해서 다른 종목 밀어내리기는 쉬운데 셀트리온 밀어내리기는 이제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공매도를 아무리 때려도 시총 5위권 안에 있는 3위에서 5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업을
막 찍어 누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그러니까 셀트리온보다는 공격을 하면은 저쪽 뭐 셀트리온 이 기업을 공격한다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제약을 뭐 공격을 하죠. 그리고 다른 쪽에 좀 뭐 허약한 취약한 쪽 메지온이나 이런 데다 루머를 흘린 거잖아요. 셀트리온에도 루머를 흘려봤는데 얘는 그래도 좀 바닥에서부터 이제 탄력 있게 잘 올라와줘서 잘 버텼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기는 매수 구간 아니에요, 여러분. 밀려 있다고 여기 매수가 아니에요. 차라리 뭐 아래쪽에서 18만 5천 이런 구간에서 포착하셨다 그러면은 박수 쳐드리죠. 이건 대단히 잘하신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신의 영역에서 매매하신 거네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매매할 수 있다면 흔치는 않아요. 그렇죠? 18만 원까지 뭐 입 벌리고 있었으면 몰라도. 입 벌리고 있다가 여기까지 안 와서 그냥 쪼르륵 말아 올렸을 가능성이 높고, 뭐 진짜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 들어온다 싶어서 뭐 분할로 이렇게 조금 잡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19만원 위쪽 여기는 매매 구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 때랑 똑같아요. 이날 제가 매매하는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 20만원권까지 내려올 때 기다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위로 올라가도 먹을 게 별로 없다. 21만원 위에서는 22만원에서 22만 5천원 기껏해야 여긴데 요거 먹으려고 여기서 사는 건 아니다. 매수하는 건 아니다. 내려가는 게 하락폭이 더 크다. 기대 수익률보다 손실률이 더 큰 거잖아요. 손절하는 게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구간이 아닌 거죠. 최소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최소한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 있죠. 기대 수익률이 손실본 이 손절하는 이거보다 곱하기 이거 손실에 곱하기 2에서 3 정도는 돼야지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1대1도 안 되잖아요. 하락이 더 크잖아. 20만원까지 기다린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긴 매수가 아니다. 똑같다. 여기도 19만원에서 일단은 20만원 보는 20만원을 바로 돌파할지 맞고 밀렸다 이렇게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1차 목표치는 20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왜 20만원이냐면은 기존에 여기서 이제 그 저항을 돌파하면은 여기가 지지선이 돼요. 저항을 넘어가면은 여기는 지지선이 된다. 그리고 지지선인데 여기를 이탈하면은 그 다음에는 지지선이 저항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20만원을 바로 돌파해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오늘 회복 못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20만원 이제 1차 저항으로 놓고 여기를 회복하면은 매수한다. 이거는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회복해서 장중 회복하다 쪼르륵 밀리면 안 되고 종가까지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착하면 매수하고 요 지금 아래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렇게 밀려주면 모르겠는데 18만원까지 밀리지는 않는 게 좋겠죠. 제일 좋은 거는 빠르게 이 20만원권을 회복하고 여기서 안착을 해서 20만원 요 안착하면서 기왕이면 하는 김에 한 20만 5천원까지 가주 20만 한 2천원 정도까지 20만 2천원 정도까지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61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는 김에 2천원 더 써서 61선 안착해버리면은 좀 더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선이랑 공방벌에서 이거 넘어가면은 22만원에서 22만 5천원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헬스케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쪽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요 그 하락 추세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연장을 안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여기서 급락 나온 다음에 횡보하다 여기 맞고 한번 밀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슬슬 기존 횡보하던 힘 모으던 구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54,000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유하신 분들 기존에 한 방 먹어가지고 쭉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보세요. 54,000원을 회복해야지 강해질 수 있다. 이거를 관심 갖는 분들 기존에 관심 갖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54,000원 회복할 때 안착해서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4,000원 회복해서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지받으면은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를 올라오지 못하면은 맞고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매매 구간 아니다. 54,000원을 안착해야 된다. 안착해서 여기에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확실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한 58,000원대에 있는데 이게 쭉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내려오면은 뭐 한 56,000원 넘어갈 때는 요때 이 하락 추세선까지 올라타면은 매수하는 게 더 좋은 매수 자리이긴 해요. 대신 가격은 좀 더 높을 수는 있다. 근데 속도는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볼 때 뭐 이수앱 지수나 이런 종목 제가 항상 같이 봐드리는데, 이수앱 지수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뭐 크게 수익 한번 드렸었죠. 여기부터 해가지고 크게 수익 한번 드렸었죠. 근데 요 종목이 6,700원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다 최근에 이제 밀렸어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6,700원 요 구간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수앱 지수는 6,700원을 회복하면은 매수. 회복하기 전에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이게 21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마 올라갈 때쯤에 21선하고 같이 이렇게 저항을 받을 거예요. 6,700원이. 그러면은 요 21선까지 같이 올라타주면은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61선 요 구간에서 또 저항 받고 이러겠죠. 그 다음에 7,700원, 8,700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6,700원을 안착해서 다시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돌파한 다음에 이탈하지 않고 위쪽으로 반등이 잘 나와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영인 프론티어 같은 게 요즘 워낙 좋았죠. 요 날도 말씀드렸죠. 요 그 8,600원에서 8,500원 사이 요 구간 오면은 여기가 매수 자리다 했는데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당일날도 말씀을 드려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위아래 최근 시장이 안 좋으니까 흔들리다가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일단은 21선을 돌파해줘야 된다. 그럼 12,000원 위쪽에서는 저항을 한번 받을 수 있고, 거래량을 실어가지고 이거를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감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00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재매수라든지 하시고, 요 구간에서는 한번 정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올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정리하고 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제 관점은 그래요. 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1790, 요 구간에 1790원에서 1800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800원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90원에서 1800원 사이에 이렇게 저항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1800원 정도는 회복을 해주면은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뭐 가격적인 메리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순수하게 예측의 범위인 거고, 지금은 여기는 내가 신내림을 받았는데 지금 1685원이면은 여기는 저점이야. 이거는 예측인 거죠. 근데 이 1800원을 회복하고 들어가는 거는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회복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는 예측과 함께 대응이 되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00원 요 구간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다 해서 셀트리온과 함께 바이오시밀러 쪽 종목 몇 종목 이렇게 간단히 관련주들 좀 봐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도움 되셨겠죠. 그리고 나는 바이오주는 셀트리온이고 나바리오 도저히 관심이 없다. 이것 쪽은 못 살겠다. 관심이 없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경협주도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 많고, 제가 그런 분들께 강요해가지고 사세요라고 안 하죠. 이런 종목 정말 좋으니까 사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정보를 드리면은, 좋은 정보를 드리면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쪽 외에 나머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요 메모도 투자 관심 종목 여기 올려드리죠. 제거 이렇게 롤쌤TV 딱 클릭하면은 여기 메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종목 무료로 따라하기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증권사 이제 HTS로 나오는 거니까 뭐 계좌만 만드시면 되고, 이제 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쪽에다가 문의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플러스 종목도 있고요, 마이너스 종목도 있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수익 난 종목들이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뭐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요쪽으로 해가지고 관심 있는 종목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대응선 잘 잡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마음에 드셨다면 요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은 영상 있으면은 맨 밑으로 내리면 여기 터치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면 영상 잘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게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이제 영상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요 만족도 얘기를 많이 안 했더니 댓글이 또 많이 줄어서 한 반토막 난 것 같아요. 달아주시던 분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좀 기운이 빠져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달아주시고
여러분도 힘내서 선국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